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봐서 지금도 안철수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궁금하네요, 대답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모닝 하면서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아.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근데 왜 잘랐어? 그걸? 했는데 본인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뭘 말을 해야 이제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편집이 됐어요. 그 아이고. 문모닝 때문에 얼마나 그 정청래를 고소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이제 저를 고소한 것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경찰서 조사도 받고. 네. 그래서 국민배심 심판으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재판을.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꼬리 내리고 이제 바로 네, 취하했죠. 취하했죠. 네.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국민의당은 사실 지난번에 모두가 결론을 예상했던 끝장 토론. 예. 역시나 끝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도 뭐 계속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1월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죠. 1월? 1월까지는 결론 내야 됩니다. 그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렇죠. 1월 이상 넘어가, 2월, 거기가 그때 가갖고 뭐 통합하려니까 네.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저는, 네. 저는 안철수나 박지원 둘 다 속으로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겉으로는 사납게 싸우고 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호남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네. 잘라지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본인은 손 안 대고. 예. 본인들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잖아요. 평화개혁연대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왼쪽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도 나간 거고, 그래서 유승민한테도 조회작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진영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안철수는 분당이 돼도 유승민하고 손잡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갈 데가 없어. 11명밖에 안 남았잖아. 뭐 축구선수도 아니고 축구팀도 아니, 아니고.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계속 안철수한테 손 내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정우택도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발끈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2단계. 속마음은 그거는 선거 끝나고.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이미 다 포기한 건가? 그렇게 봐. 수도권을 하나씩만 내는 걸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천은 자유한국당 유정복, 네. 경기도는 바른정당 남경필. 남경필. 어디 가나 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다 이겨요. 다 우리가. 이기지. 이렇게 자기들은 야3당 공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세 당이 하나씩 좀 후보를 그렇네. 현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맞을 수 있냐면 정우택이 지금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앞에 뭘 깔았냐면 문재인 독주거든.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어디선가 본 이 포맷이네. 우리 그 신삼당 지난번 합당을.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지금 이 대선 비문으로 다 뭉치자라는 게 대선 꽤 전에 되나? 비문 예. 3당 야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엄청 막 네. 그 공격했잖아요. 근데 신 3당 야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잖아. 급해갖고, 그죠?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서로 이익들이 상충돼서 못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는. 아니, 또 이번에 경기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잖아요. 네. 당연히 또 다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계속 그러더라. 홍준표가 족가라 그러고 있어. 근데 너무나 그런 말 정말 너무나 적절하다. 아니 너무나 이 상황에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 홍준표 대표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야3당이 어. 야3당이 못 합칠 것 같지만요. 네. 보세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뭘로 뭉치냐면 문재인 싫어요. 이걸로 뭉치게 돼 있어요. 안철수 독일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정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냐?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재인을 칭찬하듯이 오면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는 팔로우 수도 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45% 정도라면 모를까. 이 70%가 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걸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 배우님. 네. 미디어 오늘하고 STI가 11월 원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당 관련된 내용들, 국민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볼까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시에 지지정당 통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2.2, 자유한국당이 17.7, 이 합쳐진 통합정당이 14.4, 정의당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호남 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 이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28.5 통합에 함께해야 된다 27.1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5.0 이렇게 딱 됐어요. 3등분은 안 했네요. 야, 예, 첫 번째 그 여론조사 뭐 통합정당이 14.4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고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조사고요. 두 번째는 딱 3분의 1인데 네. 지금 호남 지역 응답자만 조사한 게 있죠.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하죠. 요게 이제 보면 호남 지역의 여론이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44.2입니다. 통합에 함께 해야 된다. 24.3.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2.2. 그러니까 3등분 되기도 한데 호남 지역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야 그냥 반성하고 들어가. 이게 이제 반 정도가 된다. 네. 굉장히 자기들은 고민되는 상황일 수 왜냐면은 지금 호남 여론조사하면 뭐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이고 네. 문재인 압도적. 대통령 지지율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뽑았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조사는 30대 호남 조사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00% 나왔어요. 100%.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지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북한입니까? 네. 아니 북한보다 더 많지. 북한보다 더 질투하는 하지.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사과하세요. 문재인 독주라고 하겠네. 문재인 독주죠. 아니, 북한보다 예. 더 문재인 독주고.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다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예. 봅니다. 아, 특히 박지원 이런 분들 하는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잖아요. 네. 공격하고 싶겠어요 지금? 잘 보이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니 국민의당 간판으로 뭐든 되겠어요 지금 호남에서.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속마음은 하여튼 그 배지 다시 한번 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본인들이 무지하게 좀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문제는 호남에 우리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국민의당 그때 총선 때 바람 불어 다 날아갔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지역 밭을 갈고 있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은요. 네. 결사반대야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이런 같은 사람들 왜 들어오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설령 나중에 총선 때 뭐 네. 들어와서 경선을 한들 저는 추풍낙엽일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글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개혁연대,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당이 분당이 돼도 바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여론을 살피고 그렇지. 또 뭐 추파도 던져보고 할 거예요. 하는데 이미 뭐 당연하지 그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네. 민주당 깨고 나갈 때 다른 눈치를 본 게 아니야. 그 호남 유권자들이 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 빼시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게 말씀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들어오라야.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그래서 안철수를 반대하고 평화개혁연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 이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눈치 싸움 이쪽 네. 당에서는 계속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으로 어쨌든 분당해서 본인들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의당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왜 자꾸 꼼수 부리고 들어오려고 그거 그러고. 같으니까 그러고. 센치가 좋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달고 싶거든. 좋아요. 당이 뭐가 지지율이 떨어져 중요합니까? 있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배치가 빨리 중요하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은가? 될 것 같은 손소변사. 쪽으로 지금부터 예. 계속 그렇게 나를 가는 보라고. 거지. 이용과 네. 탈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정치인이? 융통성이야. 아 네? 원칙의 정치인. 원칙이 좋지, 원칙이. 그래요? 아직 젊은데 뭐. 아니, 그게 대선- 얼마나 떳떳해.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아니 쉽지 않네요. 상관하고 예. 간둔다 그랬어. 쉽지 않네요. 그치. 그래요? 그 말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합의 6선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국회의원은 3선하면 12년이잖아요. 네. 12년을 하면,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대선에 도전하든, 시장.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든, 네. 그렇게 도전해서 되면 되는 거고, 네.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3선만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3선을 달았으면 당대표를 나갈 수도 있고, 뭐, 서울시장을 나갈 서울시장.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선 경선에 나갈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3선쯤 되면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세대교체가 돼야 돼.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야 또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막 십선 해먹겠다. 네. 그것은 저는 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꿈의 크기대로 자기의 삶의 크기도 꾸려지는 거다. 이렇게 근데 뭐 서울시장 3선 아니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색을 튀었지.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시작을 그래서 중간에 10선으로 갔다 다시.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그 예. 구속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요.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저거 이제 보고 설명해 주시죠. 강구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다시 똑같은 CG 증거 다시 기록을 올려주세요.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급해?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이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예,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빨리 넘기려고. 얘기해. 예.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부영 판사는. 그런데 신강렬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아 근데 이제 그 영장 나온 후에 이사를 가지고 예. 이제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우려가 있다고 도주 그러냐?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 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어허.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이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그렇죠,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했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더 때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과 전 장관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두 분이 뭐 저기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지적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학연과 지연과 인간관계로 인간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송영길.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의논하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이 모처럼 그 발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뭐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아, 그럼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맘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뭐 징계한다거나 아니, 이렇게 할 수 막말로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뭐 가장 권위 있는 예.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거는 뭐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을 그것을 이제 권력을 잘못 악용했을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대법원에서의 그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자, 사이버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실행한 이태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 JTBC에서 보도할 때 이태하 심리전 단장과 연지국의 옥도경인가요? 옥도경 그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 다 죽으란 얘기냐? 장관이 잘한다고 표창장 준 거 아니냐는데 자, 요 밑에 사람입니다. 심리전 단장은 네.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그다음에 심리전 단장 이렇게 층층하층 있는데 심리전 단장은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1년 6월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전단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도경, 연재훈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정책비서관도 현재 김관진 전 인간빈이요. 국방부 정책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군 사이버 심리 전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심리 전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나 지시 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봉투에다가 인편으로 해갖고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밀리에 쓰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블랙백을 통해 갖고 전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만 있고 그런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이 심지어는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읽었다라고 사인까지 체크까지 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가 입증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자, 이 심광렬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처를 못 취하나요? 아무런 대책이 없죠. 아, 그 이제 유일한 대책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덜 끓는 여론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지 않나요? 아니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이것 때문에 뭐 방송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근데 그럼 신광렬 부장판사죠?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수석 부장판사. 고법 부장으로 갔다가 고법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높은 직급이어서 고법 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실검순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어젯밤에 이미 풀려나서 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사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이 돼야만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데 네. 사실상 그러면 지금 법원이 그 수사를 가로막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면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 보입니다. 그럼 검찰청 입장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변화된 또 영장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병장이죠? 네. 예를 들어 병장이 구속이 돼요. 무슨 군대 일로. 그럼 병장은 자기 자의적으로 해갖고 병장 구속되고 상병 구속되고 일병 구속되고 이병 구속되고 다 구속이 돼요. 어떠한 그 집단적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럼 누군가 명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병장이 명령 내렸고 저기 그 뭡니까 휴전선 군사병선 북으로 총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병 상호 간에는 군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해라. 종북 좌파라고 댓글 달아라. 이걸 병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스타가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국방부 대통령이 안 장관도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거 합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 사실 국방부 장관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예. 군대에다 내렸다라고 한다면 합참의장이라든가 각 참모총장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참의장이나 해당 육군의 참모총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보고라인을 보게 되면 청와대를 직보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전 활동인데 도대체 이것을 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보고라인 속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사실은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 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이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어허.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이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속마음은 하여튼 그 배지 다시 한번 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본인들이 무지하게 좀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문제는 호남에 우리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국민의당 그때 총선 때 바람 불어 다 날아갔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지역 밭을 갈고 있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은요. 네. 결사반대야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이런 같은 사람들 왜 들어오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설령 나중에 총선 때 뭐 들어와서 경선을 한들 저는 추풍낙엽일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글씨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개혁연대,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당이 분당이 돼도 바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여론을 살피고 또 뭐 추파도 던져보고 할 거예요. 하는데 이미 뭐. 당연하지 그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네. 민주당 깨고 나갈 때 다른 눈치를 본 게 아니야. 그 호남 유권자들이 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 빼시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게 말처럼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들어오라야.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그래서 안철수를 반대하고 평화개혁연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 이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눈치 싸움
이쪽 네. 당에서는 계속 이뤄질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으로 어쨌든 분당에서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의당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지. 네. 왜 자꾸 꼼수 부리고 들어오려고 그거 그러고. 같으니까 그런 거. 센치가 좋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달고 싶거든. 좋아요. 당이 뭐가 지지율이 떨어져 중요합니까? 있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배치가 빨샷이잖아요. 그렇게 좋은가? 될 것 같은 순서대로 쪽으로 자.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나를 가는 보라고. 거지. 이유가 네. 탈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뭘 융통성이야? 아, 네? 원칙의 정치인. 원칙이 좋지, 원칙이. 그래요? 아직 젊은데 뭐. 아니, 그게 대선- 얼마나 떳떳해.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아니 쉽지 않네요. 삼선하고 네. 간둔다 그랬어. 쉽지 않네요. 그치. 그래요? 그 말을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합의 6선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국회의원은 3선하면 12년이잖아요. 네. 12년을 하면,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대선에 도전하든, 시장.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든, 네. 그렇게 도전해서 되면 되는 거고, 네.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3선만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3선을 달았으면 당대표를 나갈 수도 있고, 뭐, 서울시장을 나갈 서울시장.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선 경선에 나갈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3선쯤 되면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세대 교체가 돼야 돼.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야 또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막 10선 해먹겠다. 네. 그것은 저는 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꿈의 크기대로 자기의 삶의 크기도 꾸려지는 거다. 이렇게 근데 뭐 서울시장 삼선 아니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색을 띄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봐서 지금도 안철수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라고 아, 생각하냐. 궁금하네요, 대답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모닝 하면서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아.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근데 왜 잘랐어? 그거를? 했는데 본인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뭘 말을 해야 이제 같이 이제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편집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편집이 됐어요. 그 아이고. 문모닝 때문에 얼마나 그 정청래를 고소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이제 저를 고소한 것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경찰서 조사도 받고. 네. 그래서 국민배심 심판으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재판을.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 그걸 국민참여재판. 한번, 사례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꼬리 내리고 이제 바로 네, 본인이 취하했죠. 취하를 했죠. 네.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국민의당은 사실 지난번에 모두가 결론을 예상했던 끝장 토론. 예. 역시나 끝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도 뭐 계속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1월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죠. 1월? 1월까지는 결론 내야 됩니다. 그 지방선거 네, 때문에. 그렇죠. 1월 이상 넘어가 2월 거기가 그때 가갖고 뭐 통합하려니까 네. 이미 늦은 거거든. 아니, 저는, 네. 저는 안철수나 박지원 둘 다 속으로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겉으로는 사납게 싸우고 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호남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네. 잘라지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본인은 손 안 대고 네. 본인들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잖아요. 평화개혁연대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왼쪽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도 나간 거고, 그래서 유승민한테도 구애작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진영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안철수는 분당이 돼도 유승민하고 손잡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갈 데가 없어. 11명밖에 안 남았잖아. 뭐 축구선수도 아니고 축구팀도 아니, 아니고.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계속 안철수한테 손 내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정우택도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발끈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2단계. 아니, 속마음은 그거는 선거 끝나고.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이미 다 포기한 건가? 그렇게 봐. 수도권을 하나씩만 내는 걸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천은 자유한국당 유정복, 네. 경기도는 바른정당 남경필. 남경필. 어디 가나 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다 이겨요. 다 우리가. 이기지. 이렇게 자기들은 야3당 공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세 당이 하나씩 지금 후보를 그렇네. 현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맞을 수 있냐면 정우택이 지금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앞에 뭘 깔았냐면 문재인 독주거든.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어디선가 본 이 포맷이네. 우리 그 신삼당 지난번 합당을.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지금 이 대선 비문으로 다 뭉치자라는 게 대선 꽤 전에 되나? 비문, 예. 3당 야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엄청 막 네. 그 공격했잖아요. 근데 신 3당 야합이에요 지금. 거의 근데 그때 비슷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잖아. 급해갖고. 그죠?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서로 이익들이 상충돼서 못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는. 아니, 또 이번에 경기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잖아요. 네. 당연히 또 다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에 10선으로 갔다 다시.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그 예. 구속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저거 이제 보고 설명해 주시죠. 강구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다시 똑같은 CG 증거 다시 기록을 올려주세요.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예,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빨리 넘기려고. 얘기해. 예.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부영 판사는.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뭐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영장 나온 후에 이사를 가지고 예. 이제 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우려가 있다고 도주 보느냐. 우려가 있다고 네. 그래요?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네. 계속 그러더라고요. 홍준표가 족가라 그러고 있어. 근데 너무나 그런 말 정말 너무나 적절하다. 아니 너무나 이 상황에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 홍준표 대표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야삼당이 어. 야삼당이 못 합칠 것 같지만요. 네. 보세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뭘로 뭉치냐면 문재인 싫어요. 이걸로 뭉치게 돼 있어요. 안철수 독일 갔을 때 뭐라 하겠어요. 정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냐?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재인을 칭찬하듯이 오면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는 팔로우 수도 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45% 정도라면 모를까.
이 70%가 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걸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배우님, 네. 미디어 오늘하고 STI가 11월 원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당 관련된 내용들, 국민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볼까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시에 지지정당 통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2.2, 자유한국당이 17.7, 이 합쳐진 통합정당이 14.4, 정의당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 이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28.5, 통합에 함께해야 된다 27.1,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5.0 이렇게 딱 됐어요. 3등분은 안 했네요. 야, 예, 첫 번째 그 여론조사 뭐 통합정당이 14.4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고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조사고요. 두 번째는 딱 3분의 1인데 네. 지금 호남 지역 응답자만 조사한 게 있죠.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하죠. 요게 이제 보면 호남 지역의 여론이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44.2입니다. 통합에 함께해야 된다. 24.3. 독자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2.2. 그러니까 3등분 되기도 한데 호남 지역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야 그냥 반성하고 들어가. 이게 이제 반 정도가 된다. 네. 굉장히 자기들은 고민되는 상황일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호남 여론조사하면 뭐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이고 네. 문재인 압도적. 대통령 지지율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뽑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니, 어떤 조사는 30대 호남 조사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00% 나왔어요. 100%.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지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북한입니까? 네. 아니 북한보다 더 많지. 북한보다 더 질투하는 하지.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사과하세요. 문재인 독주라고 하겠네. 문재인 독주죠. 아니, 북한보다 네. 더 문재인 독주.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다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예. 봅니다. 아, 특히 박지원 이런 분들 하는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잖아요. 네. 공격하고 싶겠어요 지금? 잘 보이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니 국민의당 간판으로 뭐든 되겠어요 지금?